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 수지하고 수출 실적이죠. 수출 실적과 무역 수지, 그리고 또 주가 지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수출액이 1월 기준으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상 최고치입니다. 55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월에는 428억 달러니까 동기 대비로는 15% 증가했죠. 근데 무역 수지는 지난해 1월 21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근데 금년 1월에는 오히려 48억 달러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역은, 그러니까 수출은 1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죠. 그리고 지난해 동기 대비하더라도 15%나 증가했는데,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기업이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한 결과 오히려 지난해 1월에는 21억 달러 흑자 기록을 했고, 금년 1월에는 48억 달러 적자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산업별 수출 실적을 보면 석유화학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한 88% 증가했어요. 근데 나머지 반도체 등 대부분의 산업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정권 전문가들이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데 왜 주가가 하락하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김영희 교수 같은 분은 일일 평균 수출액을 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증가 추세에 있으면 그 주가 지수도 상승한다는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이 통계를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향후에도 이런 주장이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나 김영희 교수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과거 사례는 어떻는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이제 1분기 분기 단위로 한번 봤는데 그 수출액이 1,456억 달러, 그 다음에 2분기에는 1,561억 달러니까 1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1평균을 내더라도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또 한 100억 달러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또 1평균을 내더라도 더욱더 증가하죠. 4분기에도 수출 실적은 사상 최대입니다. 12월에도 사상 최대였고 11월에도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면 1평균을 내더라도 계속 증가 추세죠. 평균도 사상 최대치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올해 1월도 1월 기준으로는 또 사상 최대치죠. 그러면 1평균도 계속 사상 최대치가 나오는 건데, 김영희 교수 얘기 논리대로 하면 주가 지수도 계속 상승해야 돼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2분기 이후에는 그 하락세로 반전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출 실적하고 코스피 지수 상관관계가 거기 맞느냐라는 거죠. 맞을 수 없는 거죠. 원래부터 주가 결정 원리상 맞을 수 없는 거죠. 맞으면 그것이 더 비정상적이죠. 왜냐하면 매출을 많이 해도, 수출도 매출액이니까 매출을 많이 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만약에 적자라면 그것이 주가가 빠져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결정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출 실적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장사 하면 그 주가는 빠지는 게 정상이지요. 결국 모든 기업이 그러면
결국은 모든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겠죠. 이익을 못 내니까. 매출을 많이 해도 이익을 못 내면 그것은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성장성을 얘기하는 게 주로 매출액이잖아요. 수출액도 이제 매출액이 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매력적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업 실적을 수반하지 못하면 주가가 빠진다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의 여태까지 얘기고, 이 통계가 포유 환율 연구소의 얘기를 입증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정권 전문가들, 또 김영익 교수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해 4분기부터 이제 주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박스권에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4분기부터 그 유가가 이제 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 가격도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기업이 헛장사를 했다. 쉽게 하면 그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악화된 거죠. 그 석유화학 업종도 아까 88%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회사 정도만 빼놓고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는 거죠. 정유회사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 재고자산 때문에, 또 재고자산은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매출을 할 때는 그 지금 현재 유가를 반영해가 매출하니까 그 정유회사 정도를 제외하면 석유화학회사도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거죠. 원가 상승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희 가지고 있는 주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요. 결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주가는 빠져야 맞다. 그래서 4분기에 왜 코스피 지수가 많이 훼손되느냐 하면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12월에도 7억 달러 적자였잖아요. 근데 1월에는 유가가 더 오르니까 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77이 49니까 7배로 증가한 거죠. 그만큼은 이제 무역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역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내느냐 못 내느냐는 거죠. 우리 상장기업 전반적으로. 결국은 무역을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하기 때문에 그 무역에서 이제 손해를 보고, 또 무역수지 적자가 나니까 환율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또 환율이 올라가니까 시중 유동성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결국은 수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역 수지가 적자냐 흑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 전문가들이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면 그분들 얘기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손해 날 수 있다. 특히 이제 수출이라는 것도 성장이거든요. 매출액이니까. 그러니까 성장 주식 그 말만 믿고, 그러니까 매출액만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금리나 환율 또 그 영업 실적 때문에 손해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계속 분기별로 기록을 했어요. 월 단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교수가 말씀하시는 일평균도 계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2분기까지는 그나마 올랐어요. 결국은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무역을 통해서 무역 수지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부터 또 환율도 올랐거든요. 왜 환율이 올랐겠어요? 무역을 통해서 별 재미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또 무역수지 적자 기업의 또 주가는 더 빠지겠죠. 영업실적은 더 나빠지겠죠. 결국은 성장이라는 그 말이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왜? 영업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성장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하면 점점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주식을 그 매출액만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름만 성장주, 그러니까 포유환율연구소가 이런 기업을 무늬만 성장 기업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난 그 6월 7월에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이 상승한 주식들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한 주식들 지금 1월 기준으로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결국 성장이라는 그 성장 주식이 그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성장주가 아니다. 그런데 증권 전문가들은 매출액 내지는 수출액도 매출액이니까 그걸 가지고 그 성장 주식이라 한다는 거죠.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업 실적이 수반될 때 성장주지,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또 무역수지 내지는 기업이 흑자가 나더라도 매출액을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성장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나빠지면 그것은 성장주가 아니다. 그것은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장주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번 시간을 계기로 제대로 정립돼야 되겠다.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 등이 얘기하는 일평균 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1년을 기록하더라도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통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수출고 주가 올라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덤핑 수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영업 실적이 나빠지면 그러니까 그 원가, 생산 원가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또 올라가면 그 주가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그 교육 조건을 얘기할 때 그 순상품 교육 조건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진율, 그러니까 수출 수입 모두 다 감안한 그 양쪽 측면에서 다 고려한 교육 조건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 성장주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업 실적까지 증가해야 성장주다. 영업 실적이 흑자라고 하더라도 지난 동기 지난해보다 영업 실적이 나빠진다면 매출액이 증가하더라도 그건 성장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주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출이 일평균 사상 최고치를 1년간 지속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나면 주가는 빠져야 맞다라는 것이 주가 결정 원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